자, 오늘 수업은 수학적 귀납법 수업 2의 수열 파트 마지막 단원이죠. 오늘은 이제 2018년 6월 26일 선생님이 방학하고 좀 며칠 지났네요. 미리미리 찍으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결국 화요일 오전부터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뒤늦게라도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이면 알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오늘 몇 개의 강의를 촬영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유튜브를 참고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공부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영상을 또 다 따로 남겨둘 거니까 그 재생 목록 선생님 채널 들어가서 잘 확인해가지고 공부 관련 내용들을 혹은 뭐 유튜브 강의 관련 공지 뭐 이런 그 강의 목록을 잘 찾아보셔서 그 선생님이 올린 영상을 찾아보고 유튜브 강의를 들을 때 주의사항들 이런 거 유념하시면서 공부를 또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단원 같은 경우는 교과서 내용으로 치자면은 많이 빠져 있어요. 교과서가. 그러니까 책이 좀 양이 방대해. 근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다 배우던 내용들인데 이제 점점 교과 과정이 막 바뀌고 하다 보니까 빠진 거라,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차피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할 게 아니라 이렇게 센수학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냥 쌤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고 넘기지 말고 그냥 다 보시길 바래요. 문제집에 있는 것만 잘 풀어도 학교 교과서는 껌이야, 껌. 내신 대비할 때. 자, 시작부터 갈게요.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귀납적 정의라는 것만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이를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에서 탐구 방법은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어요. 귀납법, 연역법. 언제 배우냐면 연역법, 선생님 때 생물이라고 말하고 요즘은 생명과학이라고 하죠. 거기서 다루던 내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귀납법은 연역법은 가정을 아마 하는 걸 거예요. 아마 잘 모르겠네요. 가정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닌가? 잠깐만 조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어씨, 야 너무 오래됐다. 너무 오래됐네. 잠깐만, 자동 초점 잡혔나? 초점 왜 이러지? 왜 이러죠? 연역법. 그러니까 추리 방법. 원리로부터 나아간다. 사례들로. 아니, 그냥 가정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귀납법은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귀납법은 까마귀는 검다. 검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한 100살을 살았어. 100살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본 까마귀가 다 검했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막 글을 하나 쓰고 자서전을 쓰고 돌아가셨는데 그분 자서전에 이런 거지. 내가 100년을 살아본 바 까마귀는 겁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알비노증 같은 거 걸린 까마귀면은 하얄 수도 있죠. 뭐 모르는 일이지, 그치? 그러니까 다 본 건 아닌데 지금까지 봐온 걸 바탕으로 보니까 검겠더라 이 얘기야. 이게 귀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다 본 건 아니야.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너도 검을 거야 이거고. 연역법은 반대예요. 까마귀가 검다라는 그 틀을 세워놓고 까마귀를 확인해 보는 거다라고 하네요. 자세한 거 선생님이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되게 잘 배웠던 것 같은데 조금 인터넷에서 나온 글들은 좀 잘 이해할 시간도 없고 귀찮네요. 뭐 일단 넘어갈게요. 뭐 죄송해요.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강의가 산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수열이 n과 n의 관계, n번째 항과 그 다음 항의 관계식을 안다면 이 수열이 어떻게 변해갈지 알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더라 라고 한다면 초점 왜 이래? 오 마이 갓, 초점 진짜 개판인데? 잠깐만요, 아주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고. 잠깐만, 초점 잡고 갑시다. 화면도 약간 흐린 게 액정을 한번, 카메라 렌즈 한번 닦을게요. 헐, 이거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화면이 확 밝아진 것 같아. 그동안 어떤 화면으로 촬영을 했던 건지를 모르겠네. 종이만 잡아서 그런가? 화면이 되게 밝아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영상을 올렸는데 내 화면이 이렇게 앞에 유리가 흐리멍텅해져 있을 줄은 몰랐네요. 자, 그래요. 아무튼 이 얘기를 마저 합시다. n번째 항이 그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 3을 더해야 한다면 이 수열은 계속 3을 더해야 다음 항을 찾아가는 수열이겠더라 라는 걸 찾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둘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낸 걸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화식을 토대로 어떤 수열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수열인가 확인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찾는다? 일반항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꼴들이 나옵니다. 그 꼴들에 대한 개론 강의를 찍어둔 게 있는데 문제를 내가 따로 올릴 방법이 없으니까, 유튜브 영상 올릴 때 뭐 문제를 따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다 다시 찍는 겁니다. 잘 따라오시고, 점화식의 꼴의 형태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그걸 잘 기억하면서 따라오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그냥 쑥쑥 들어갑니다. 1143번. 이번 강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끝날 겁니다.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문제 수도 적고 풀이도 뻔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잘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쓸데없는 농담할 때 빼고는 문제 설명할 때 하는 얘기들은 다 그냥 새겨 들으세요. 자, 첫 번째 항은 100이라고 줬고요. an 플러스 1을 더하기 3이 an이다 라고 하고 n이 뭐 1부터 블라블라 써있죠. 이 문제는 내 목소리 되게 이상하게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이어폰을 꽂고 있었네요. 자, 이 문제는 an을 3을 절로 넘겨봐요. 이렇게 넘기시면 이게 저반식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an 플러스 1을 혼자 남겨두는 거야, 단독으로. 그랬을 때 an으로부터 무슨 짓을 해야 다음 항이 나오는지가 찾아지거든. 이전의 항을 기준으로 3을 빼야 그 다음 항이 된다라는 거잖아.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공차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지만 1 넣어서 100을 만들어야 하니까 일반항을 이렇게 잡아주고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1146. 후딱후딱 넘어갑니다. 뭐야, 얘는 등비수열이네요. 첫째 항은 2고 an 플러스 1은 2an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썼네.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 위에 문제에서 an 플러스 1을 단독으로 놔둬야 된다고. 2분의 1 an이라고 이렇게 씁시다. 이거 근데 초점이 너무 흐린데, 자동 초점을 안 맞춰놨는데 흐리네요.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이 정도로 잡아보고 해봅시다. an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온대. 등비수열이구나. 초항 곱하기 2분의 1에 n-1 승이구나. 만약에 이 등비수열 단원을 풀다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뒤에 지수 단원을 듣고 다시 들으면 좀 할만할 겁니다. 옛날 선생님 때는 지수를 먼저 배우고 등비수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수 형태로 나타내는 거, 이것도 정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단원 구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수를 먼저 배우고 등비수열을 봐야 편한데. 자, 그래서 1146번에 등비수열 일반항 이렇게 찾았고요. 나머지는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할게요. 자, 1150번이 중요합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도 되게 자주 나와요.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수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개차 수열인데, 개차 수열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시다. 지금 개차 수열이란 이름을 들은 것까지를 포함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이름은, 문제를 다 풀고 넘어왔다면 총 4개입니다. 등차 수열, 조화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이 수열들의 일반항을 잡는 방법들,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인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화 수열 같은 경우는 이전 강의에서 나온 문제인데, 등차 등비 수열 파트에서 딱히 내가 얘기를 안 해서 문제 대표 유형은 없었어서, 조화 수열은 역수를 만들었을 때 등차 수열이 나오는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수로 항을 바꾸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개차 수열은 뭐냐면, 자, 이렇게 수열이 있어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 간의 차이를 개차라 그래. 개차. 이 개차가 또 다른 어떤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 값들이 일정하게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이었어. 더하기로 일정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1, 2, 4, 7, 11 이렇게 간다.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가는 걸 개차 수열이라고 하고, 개차 수열의 일반항은 그 유도 과정을 한번 보여주자면, 자, 얘가 첫 번째 항이죠. 얘가 두 번째 항이란 말이야. 얘가 한 네 번째 항 되겠네요. 이걸 B1, B2, B3이라고 할 때, 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B2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치? 네 번째 항은 A를 기준으로 1, 2, 3 다 더하면 6이죠? 이렇게 다 더해서 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B1, B2, B3. 아, 이걸 보니까 대충 나오죠. 이 항의 번호보다 하나 작은 수만큼의 비수열의 합을 묻는 거구나. 4니까 3이잖아, 그치? 그래서 개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라고 합니다. 수열의 일반항에 시그마 공식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차 수열 일반항을 처음 배울 때 독특하네 라고 하면서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 안 잊기 위해서, 내가 안 잊었다, 난 그만큼 너네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공식을 모르면 못 풀잖아, 수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식을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와, 얘는 일반항인데도 시그마가 들어가네. 그러면 개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땐 시그마가, 여기다 시그마 씌우면 여기다 시그마니까 시그마가 두 개겠네. 와, 그지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차 수열 일반항 찾았으니까 문제 한번 볼게요. 첫째 항은 1이라고 줬고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는 an 뭐래? 조금 졸리네요. 자, 이렇게 써지는데, 개차라는 건 수열 간의 차이라 그랬어. 그래서 an을 넘겨보면은 3n 플러스 2가 되는데, 정확한 표기법을 알아야 돼요. 이 두 항, 인접한 두 항 간의 차이를 개차라 그러는데, 이거를 하나의 차이로 나타내잖아. 3과 4 사이에는 B3이 들어가고요. 2와 3 사이에는 B2가 들어가요. n 플러스 1과 n 사이에서는 B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항의 번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얘가 Bn이에요. 그러면은 개차 수열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3K 플러스 2를 계산해 주시면은 일반항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교과서에도 100% 나오고요. 그 다음 과정부터는 교과서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건 뭐 출판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봐야 되는 꼴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성실하게 하시는 친구들은 열심히 좀 보시길 바래요. 글씨 좀 잘 썼다, 그치? 선생님 부패 가지고 논 지가 이제 한 열흘쯤 됐는데, 생각보다 수업할 때 말고는 잘 안 쓰거든, 부패를. 근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거 잠깐 쓰는데도. 자, 개차 수열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다음부터 1156번. 아까도 말했지만, 이 꼴에 대해서, 강의 시작할 때 말했지만, 꼴에 대해서 일반항을 찾는 접근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줄 건데, 그거를 잘 새겨 들어서 님들도 어떤 식으로든 이 꼴을 가지고 일반항을 어떻게 찾았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들지 않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딱 던져줬을 때 일반항, 이 단원을 다 공부하고 나면은 저만식 중에 어떤 걸 던져줘도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노가다 뛰지 않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노가다 안 뛰는 거. 노가다 뛰면서 할 거면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수열은 노가다 뛰면 다 풀려. 시간이 많다면.
노가다로 풀 거면 구몬에나 빨간 펜 막 이런 거 하면 되잖아.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자, 요거는 뭐냐면 이 앞에 어떤 식이 곱해졌어. 수가 아니란 말이야. 어떤 상수가 곱해진 거면 등비수열인데 수가 아니에요. 그치? 이런 걸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줄줄이 나열꼴이라고 그래. 줄줄이 나열꼴. 선생님이 앞으로도 뭐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다 풀 예정이라 기출문제 강의에서도 줄줄이 나열꼴이 나오면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이건 줄줄이 나열꼴이네. 줄줄이 나열한 다음에 푸시면 돼요. 라고. 자, 풀이를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봅시다. 말 그대로 줄줄이 나열하는 건데 n 플러스 1부터 쓰는 게 아니라 왼쪽 항이 n번째일 때부터 쓰는 겁니다. 항의 번호를 보니까 요거랑 똑같고 그거보다 2개 크네요. 뭐 귀찮아서 선생님이 앞뒤로 하나씩만 쓸게요. 앞뒤로 2개씩. 이런 거 안 헷갈리고 쉽게 지우는 방법. 헷갈리지 않으면 쉬워지죠. 그치? 자, 시작은 n으로 하시고요. 끝은 a1로 내세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일단 춥다. 자,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이걸 줄줄이 곱한다면은 등호를 기준으로 좌우로 똑같이, 왜 이래 오늘 종이들 마음에 안 드네. 등호를 기준으로 좌우로 똑같이 있는 건 다 약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A1로 끝냈어. 나중에 그냥 A1이 얼마인지 쓰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분수 계산을 할 건데 분자는 4부터 나와. 숫자가, 그러니까 4보다 작은 2랑 3은 약분이 안 돼요. 그쵸? 분모는 n까지 나와. 그러니까 n보다 큰 숫자인 분자는 약분이 안 돼. 이 세모 친 것들은 살아남습니다. 계산을 정리하면 a에는 2 곱하기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의 첫째 항 a1이 곱해진 형태고요. 이런 경우 첫째 항 보통 1로 주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대로 꼴을 쓰면은 an 분의 1을 1이라고 하잖아. 1부터 18까지. 왜 18이죠? 자, 뒤집다 보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6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좀 목소리도 그렇고 좀 별로네. 좀 쉬었다 찍을까? 자, 그래서 요거 풀면 돼요. 부분분수 풀이니까 자세한 풀이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줄줄이 나열꼴 기억하세요. 뭔가 식이 곱해져 있으면 줄줄이 나열이에요. 등비수열 같이 생겼는데 숫자가 아니라 식이다. 줄줄이 나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지울 수만 있으면 돼. 지우는 거 식 최대한 정리 잘 하고. 다음 꼴을 봅시다. 다음 꼴도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뒤로 갈수록 당연히 나오는 빈도가 적겠죠. 그러니까 요건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1161번은 선생님이 말하기를 호구꼴이라고 합니다. 호구꼴. 아, 호구꼴 아닌데 알파꼴이라고 해요. 얘는 알파꼴. 알파꼴은 또 어떻게 기억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3am 더하기 2라고 할 때 알파꼴은 요 꼴 자체에서 풀이를 찾을 수는 없어요. 잠깐만. 꼴 자체에서 알파꼴을 찾을 수는 없고, 요 2가 없으면 등비수열이고, 요 마이너스 3이 없었으면 등차인데, 그치? a에다가 2 더하는 건데, 둘 다 섞였네. 이러면 알파꼴이다 생각을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알파꼴이냐면은 풀이가 알파를 써요. 풀이 시작할 때, 이런 형태의 풀이는 알파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바꿀 겁니다. 뭐만 살아남았어? 여기서 마이너스 3만 살아남았어. 이것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 알파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파꼴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야, 이거 언제 묻었대? 기분 나쁘네? 괜찮아요. 뭐 씻으면 되지. 자, an 플러스 1은 타 전개해서 한쪽으로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야. an 플러스 1 빼고 더하기 3알파 더하기 알파에서 더하기 4알파가 되고, 이 자리가 문제에서는 상수 2로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알파가 2분의 1이었구나 라는 거를 잡을 수 있겠죠. 알파가 2분의 1인 걸 잡았다면은 거기다 2분의 1을 써서 다시 식을 세워야 돼. 좀 번거롭지. 그래도 공식이 있다고 하는데 난 그거 공식 안 외우거든요. 귀찮아서. 이게 나아요. 한 줄 더 쓰는 건데. 그치? 자, 요거대로 하면은 그래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얘랑 꼴이 비슷하네. 꼴이 비슷할 땐 치환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얘를 항의 번호를 맞춰서 치환하는 거야. bn
그럼 얘는 bn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항의 번호가 딱딱 맞죠. n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얘가 n 플러스 1을 되면 여기도 n 플러스 1을 되면 되니까 2분의 1은 계속 그대로 있을 수 있겠죠. 꼴이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써보자면은 an 빼기 2분의 1을 bn 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넣는 거야. an 플러스 1 빼기 2분의 1은 되게 안된다. b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치환하고 나서 수열을 다시 살펴보면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치환이라는 건 원래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하기 위함이야. 어떤 공식 같은 게 아니죠. 복잡하다 싶을 땐 치환하는 거 수학 문제 풀 때 언제든지 해보세요. 도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치환해 놓은 비수열에 대해서 비수열은 등비 수열을 나타내고 있죠.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그러면은 초항을 찾아야 되니까 첫째 항을 찾으려면은 우리가 치환을 무엇으로 했는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A1에서 2분의 1을 뺀 게 첫째 항이네. A1을 1로 줬기 때문에 초항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B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승이라고 쓰죠. 얘가 바로 an 빼기 2분의 1이란 말이야. 아, 이거 안 보이네요. 오늘 좀 앵글도 별론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렇게 되니까 a는 뭐냐? 여기서 an 못 찾으면 눈뜬 장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마이너스 3의 n-1승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끝날 거지 뭐. 다 한 거예요. 문제 푸시면 됩니다.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 찾아줬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뭐지? 기말고사, 아니 선생님이 방학하고 처음으로 찍은 강의인가요 이게? 와, 양아치네. 방학한지 지금 3일째인데 4일째인가? 금, 토, 일, 월, 화 5일째네? 방학한지 5일이나 지났대. 난 뭐하고 산 거야?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삽시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 나이 먹도록 대학을 아직도 다니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나도 너네 나이 때 내가 이렇게 수능을 많이 보고 이 학교 갔다 저 학교 갔다 그러면서 방황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상상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뒤늦게 목표한 바에 도달을 할 수 있어도 그때 가서 생활이 힘들 수 있어. 이 나이 먹고 젊은 친구들이랑 경쟁하려면은 정말 힘들어요. 인생 어떻게 할지 모른다. 열심히 살자. 자, 1164는 호구골이야. 호구골. 내가 유일하게 자꾸 미는 거죠. 호구골이라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 너네 꼴이라 그래. 너 이름이 개똥이면은 개똥이 꼴이네 이래. 개똥이랑 수업할 때 왜 호구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야, 지금 혼잣말 하니까 턱이 아파. 턱이. 아, 선생님 원래 약간 오징어 같은 거, 마른 오징어 이런 거 잘 못 먹거든. 껌 이런 거. 껌 턱 아파서 잘 못 씹어. 어릴 때 너무 안 씹어서 그런가? 어릴 때 너무 말랑말랑한 걸 먹고 커서 그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 얘가 호구골인데 왜 호구골이냐면은 이게 호구골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일단 독특하게 an이 3개가 나와요.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an. 그러면 왜 호구골로 이름을 붙이셨냐? 선생님의 그냥 개인적인 가치관이에요. 사람이 길을 걸어가. 셋이 길을 걸어가. 셋이 길을 걸어가면 누가 호구야? 선생님 생각은 얘가 호구입니다. 얘가 주인공 같지만 얘가 호구예요. 제일 불편하게 걸어갈 거거든. 사람이 셋이서 밥을 먹어. 셋이서 밥을 먹어. 의자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럼 누가 호구야? 얘가 호구야. 만약에 얘가 왼손잡이고 얘가 오른손잡이면 얘 진짜 호구야. 얘는 어떤 식으로도 숟가락을 수저질을 편하게 못해요. 이해되죠? 가운데 있는 놈은 호구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누가 호구냐? 라고 하면 뭐라 그런다고? 네가 호구라 그런다고. 네가.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쓰는 레퍼토리들이 있어요. 레퍼토리들이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그 기원은 모르겠어. 아무튼 이 가운데 항인, 이 세 항 중에 가운데에 내가 호구라서 이 호구가 얘네들한테 찢어주는 거야. 개수에 맞게. n 플러스 2는 3개가 필요하다 그러고 an은 1개 필요하다고 하니까 3개 1개 찢어주는 거예요. 3개 1개 찢어서 개수대로 묶으면은 3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나머지는 다 넘기면은 1an 플러스 1 마이너스 1a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개수가 딱딱 들어맞고 뭔가 꼴이 이쁘잖아. 그치? 이렇게 이쁠 때 이
이쁘지만 그지 같을 때 건드리는 게 치환이라 그랬죠. 작은 항의 번호를 가지고 맞춰서 bn 플러스 1, 여기도 작은 항의 번호를 가지고 맞춰서 bn이라고 했을 때 이 3을 넘겨주면 3분의 1 bn이 됩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an은 개차 수열이구나. 두 번째, bn은 등비 수열이구나.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 개차 수열이기 때문에 또 있고,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항상 A1과 A2를 다 줍니다. 안 주면은 그걸 찾으라는 게 문제가 될 거예요. 초항을 찾자면 A2에서 A1을 뺀게 돼요. 왜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BN으로 잡았어. 작은 항의 번호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기 N 플러스 1 됐으니까 N BN 플러스 1로 한 거겠죠. 그러면은 1 집어넣으면 A2 빼기 A1이잖아. 그게 1이죠. 초항은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고요. 그래서 BN의 일반항은 3분의 1에 n-1승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AN의 일반항 찾아줘야 되겠죠. 개차 수열 유형 3번 문제였나 그랬어요. AN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3분의 1에 K-1승. 자, 그냥 한번 등비 수열의 시그마 계산은 원래 없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복습시키기 위해서 계산 한번 할게요. 1 더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은 K에다가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3분의 1에 0승 1이에요. 0승이 왜 1이에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지수 단원을 공부하고 오시면 압니다. 자, 3분의 1에 n-1승. 여기는 왜 n-1인가요? 여기를 집어넣는 게 아닌가요? 라고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들어가는 건 등비수열 몇 개의 항을 더했느냐, 그 항의 개수기 때문에 요거랑 관련이 없어요. K가 1부터 n-1까지 갔으니까 n-1개구나 라고 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AN의 일반항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리 과정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 풀어보시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거 다 유튜브에 있는 건데 문제를 올릴 수가 없어서 괴롭네요. 1167번. 그때도 센수학 갖다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 문제를. 거기에 문제를 내가 실어놨는지 안 실어놨는지 몰라서 방법이 없어요. 혹시나 그 강의가 궁금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유튜브가 메시지가 안 되지,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고 그 강의도 들어볼래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점화식만 가지고 잘 정리된 강의입니다. 이렇게 센수학처럼 이건 무슨 꼴이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선생님이 살면서 봤던 점화식들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형화돼서.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강의도 다 찍어 놓은 거고. 그래서 그 링크랑 유튜브 문제별로 링크랑 그것도 강의 형식으로 대표 유형별로 다 찍어 놓은 거라, 그거는 문제 하나당 영상 하나 이렇게 찍어 놓은 거기도 하고, 문제랑 파일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메일 주소 남겨주시고 관심 있습니다 라고 영상에 댓글 남겨주면 됩니다. 구독해놓고, 알았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긴 한데 요즘 수능은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수열이 재밌다 하면은 관심 갖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런 친구들이 내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뭐 유튜브 영상 올린 지 몇 달이나 됐다고, 그치? 이렇게 빡빡 올린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쯤 됐나? 반년 뒤엔 좀 달라져 있으려나 내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좀 더 영상 퀄이 좋아지면서. 자, 갑시다. 얘는 무슨 꼴이냐 라고 하면은, 얘는 역수꼴이라 그래. 선생님이 이 명명한 이 꼴들의 대부분은 풀이 과정을 연상하라고 난 알려주는 거야. 뭐 아까 줄줄이 나열 꼴도 그랬죠. 호구 꼴도 호구니까 줄줄이 애들한테 나눠주느라 호구가 된 거고, 알파 꼴도 알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알파 꼴이라 그런 거야. 별 이름 붙이는데 그렇게 큰 고민 안 해봤어요. 왜 역수꼴이냐면,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지금 이거 갖다 손댈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역수를 취해놓고 나면은, 그러면 알아. 요게 좀 정리가 돼요. 요건 2로 나가고 이건 AN분의 1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그지 같은 이놈들을 치환을 해볼까? AN분의 1을 BN으로 치환해버리면은, 와, 빗소리 들리십니까? 우리 학생들? 빗소리 되게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만 닥치고 있으면 ASMR 되는 거야 이거. 공부하기 좋은 백색 소음. 난 그냥 소음. 자, 갑시다. B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 돼버리네요. 그쵸? 역수가 등차가 된 거네. A에는 조화 수열이죠. 이건 조화 수열의 형태네요. 그래서 뭐 B에는 B도 1이니까 A를 뒤집어도 1이잖아, 그치? B에는 공차가 2라서 2n-1이라고 쓰면 되고, 이걸 뒤집은 게 A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점화식이 이렇게 안 나오고 2n 더하기 3분의 an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역수를 취했을 때 역수꼴이니까 역수는 취해야 돼요. 역수꼴의 풀이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해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요거는 2로 나가고 이건 an분의 3으로 나가요. 이렇게 나간다면, 그래서 an분의 1을 bn으로 똑같이 치환한다면 bn 플러스 1은 3bn 플러스 2가 됩니다. 수업을 좀 열심히 들은 친구라면 이 bn은 무슨 꼴인지 얘기할 수 있을 거야. 5초 줄게. 5, 4, 3. 대답 못하겠으면 멈춰. 2, 1, 0. 땡. 그쵸? 시간 다 됐어요. 대답 못하겠다는 친구들, 그래서 멈췄던 친구들도 다시 돌아와서 이거 보고 있겠죠. 이 수열 bn은 알파꼴의 풀이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배웠던 건 그대로 계속 더 활용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 센수학에 있는 유형 7번의 문제 3개는 알파꼴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마음의 준비는 해둬야 될 거 아니야. 넘어갑시다. 오늘부터 장마 시작이래요. 선생님 세차할 때 됐는데 잘 됐다. 선생님이 낮에 차 물 일이 별로 없잖아. 아직 우리 학생들 다 방학 안에서 다 수업이 밤에 있거나 그러니까. 또 선생님 손세차 안하고 그냥 기계세차 맡겨버리니까 밤에는 세차가 안되고 좋네요. 오랜만에 뿌드득. 자, 1170 1170번 봅시다.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님들은 문제 읽으세요. 순서는 그냥 내 임의로 바꿔 썼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더하기인데 교환법칙 성립하죠. 자, 얘는 얘 이거 참 꼴 이름 붙이긴 좀 애매해서 안 붙인 건데, 꼴 이름 붙이긴 붙였던 것 같은데 짝콜스 꼴이랬나? 아마 어떤 식으로든 붙였던 것 같긴 해요. 짝콜스 꼴 뭔 말이냐면 와, 이건 좀 억지다. 유형 8번을 보면은 1070번, 71번, 72번 겹쳐 보입니까? 아니에요. 유형 7번에, 유형 8번에 1171번은 우리 이거 보시면 돼요. 우리 바로 앞단원에서 했던 건데, 앞단원에 102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AN이라는 수열이 저렇게 글로 나와 있다면은 노가다 띄라 그랬어요. 저거는 노가다 띄시면 돼요. 노가다를 띄어야 될 상황과 안 띄어야 될 상황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172번 같은 경우는 위에 문제랑 비슷하긴 한데, 글쎄 똑같은 원리로 풀릴지는 똑같은 원리로 풀리겠다. 1170번하고 1172번은 똑같은 원리로 풀릴 거고, 1171번은 풀고 나서 보니까 같은 느낌의 수열이더라 라는 말로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왜 짝콜스 꼴이냐면, 연속한 두 개의 항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두 식의 관계를 알 수가 없어. 3이랑 1이 둘 사이의 대수 비교를 할 때, 아니 A랑 B랑 둘 사이의 어떤 관계를 비교를 할 때는 빼던가 아니면은 나누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빼서 0보다 크면 A가 큰 거고, 나눠서 1보다 크면 A가 큰 거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쵸?
일반적으로 이런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더했을 때 나오는 식 가지고는 두 수의 관계를 알 수가 없어. 그럴 때는 n이 하나 큰 거 대입해 주는 거야. n이 하나 큰 거를 대입해요. 그리고 두 식을 빼. 그러면 얘가 지워져. 그러면서 두 개씩 차이 나는 수열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어차피 빼는 거야, 빼는 거.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초점 너무 날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모니터도 닦아야 되나? 빼기 마이너스 1의 n승 해가지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동 초점을 안 만들어 놨는데 손이 여기다가 탁 빠지면은 초점이 약간 날아가는 것도 같고, 신경 쓰지 맙시다. 어차피 너네들이 알아서 잘 보겠죠. 자, 항해 번호가 두 개 차이 나는 애들끼리 관계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항해 번호가 두 개 차이 나면은 짝수항은 계속 짝수가 되고 홀수항은 계속 홀수가 됩니다. n에다가 2k를 대입해주면은 a2k 플러스 2 마이너스 a2k는 짝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게 1로 나가죠. 마이너스 2가 되는 등차 수열이 돼요. 등차 수열. n이 2k 마이너스 1이면은 a2k 플러스 1 마이너스 a2k 마이너스 1은 얘가 마이너스 1로 나가요. 홀수번 곱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플러스 2가 되죠. 자, 홀수항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홀수항은 첫째 항이 1이에요. 1인데 공차가 2니까 2n-1로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짝수항의 공차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서 찾는 거야. a2 더하기 a1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짝수항의 첫 번째 항은 어차피 두 항을 뺐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건 등차는 등차예요. 마이너스 2n. 근데 a1이 1이거든. 그럼 a2는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a2가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있죠. 요거 두 개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짝수항과 홀수항의 관계식은 알지만 이걸 한 방에 묶어서 식을 쓰진 않는다. 물론 이 경우는 쓸 수 있어요. 그냥 홀짝 정리해서 쓰면은 짝수일 때는 전부 음수, 홀수일 때는 전부 양수. 발음 진짜 안 돼. n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것까지 필요 없고 짝수항과 홀수항이 이렇게 관계를 찾을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00이 되겠지. 답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형 1173번 1104 특수한 꼴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참 그지 같은 것들이 많네요. 1174번은 이거 피보나치인데 그냥 한번 고생해보세요. 해설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친구들은 해설지를 보시고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만약에 내 학생이 수열을 처음 접한 학생이 피보나치 수열이 뭔지는 언급 안 할게요.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이거는 일반항을 못 구하는 거야.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1174번 일반항 안 구하고 푸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푸신다면은 박수 쳐드립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 이거 푼다면. 내가 학생이라면 난 못 풀었을 거예요. 1175번 넘어갈게요. 조금 피곤하다. 노곤하네. 선생님이 어제 좀 잠을 좀 요즘 방학했다고 잠을 설쳐. 웃기죠. 너희들은 시험 공부하랴 잠을 설칠 텐데 선생님은 방학했다고 잠을 설치네요. 배가 불렀지. 자,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생긴 것만 딱 보면은 알파꼴이야, 알파꼴. 왜냐면 이거 등비수열인데 이 없으면 등차 같은 데가 아니라 얘 없으면 개차죠. 개차. 식이잖아. 얘가 식인 것 때문에 알파꼴로 풀면 안 돼요. 알파꼴 아니에요. 얘는 꼴 이름은 딱히 붙이진 않았어요. 어떻게 푸냐면 이 n들이랑 같이 다녀야 돼요. 얘가. 그래서 식 전체를 3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눌 겁니다. 나눈 항을 써보자면 3의 n 플러스 1승분의 an 플러스 1은 3의 n 플러스 1승분의 3an 더하기 1이 되겠지. 똑같으니까. 그쵸? 아직까지 이 정도에서 딱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감이 좋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뇌가 젊으면 잘 돼. 안 보여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알려줄 거니까요. 3을 하나 약분할 수 있어요. 여기를 그래놓고 다시 쓰면은 3의 n승분의
an 더하기 1이다. 이거 마치 꼴이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맞고 n 맞으니까 치환하라는 얘기죠. np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1이다. 이거 등차 수열이네. 첫째 항은 3분의 a1인데 a1도 3이었기 때문에 첫째 항이 1이에요. 얘 그냥 n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3의 n승분의 an을 bn으로 잡은 거잖아. 요거잖아. 그래서 an의 식을 세울 수 있어요. n 곱하기 3의 n승. 자, 여기서도 식이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가 6이었다 라고 하면 6이니까 나누면 2가 남아요. 2가 남으면 여기 2가 들어가죠. 알파꼴로도 충분히 문제가 확장될 수 있어. 아시겠죠? 항상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풀이를 좀 폭넓게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잠깐만 커피 좀 타고 너무 처진다.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늘 그랬듯이. 자, 커피를 타오는 대신에 어제 선생님이 동기랑 이마트 피자 먹었거든. 동기가 마지막 제 시험을 끝났다고 이마트 피자 사가지고, 그래서 이마트 피자 사올 때 갖고 온 콜라랑 같이 좀 먹고 있네요. 지금 이걸 찍는 시점에도 우리 시험 기간을 앞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문자로 질문들을 하네요. 그렇게 일일이 다 확인하고 싶을까? 잘하고 있는 거를. 자,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본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자꾸 묻게 되죠. 내 입장에서는 잘했네 이거 말고 해줄 말이 없네요.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걸 잘한다고 느껴야 실전에서 실수가 없는데, 잘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는 좀 심각하죠. 잘 마무리들 하셨으면 좋겠네 이 친구들이. 자, 1176번 그러니까 유형 8번 9번의 특수한 꼴들은 그냥 다 개판이야. 하나의 꼴이라고 묶어둔 게 아니에요. 다 잡다야 잡다구리. 1173번 노가다 띄셔야 되고요. 내가 언급을 그냥 다 해줄게 싹 다. 1176번은 오히려 나누기 꼴에 가깝습니다. 나누기 꼴에 가까운데 왜 그런지 고민을 해보시고요. 1177번은 항이 3개가 나왔잖아. 이거 호구꼴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풀 수 있을 거예요. 1176번은 나누기 꼴의 관점에서 들어가시고요. 1179번은 그 다음 문제 이 관점에서 들어가면 돼요. 유형 10번 1180번의 관점에서 1180번 풀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접근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서야 단일화된 꼴의 유형이 하나 나왔네. 유형 10번이 이제서야. 8번 9번에 이 책이 지금 유형 8과 유형 9번에 여러가지 유형의 꼴들을 그냥 한 문제씩 꼴당 한 문제 정도씩 수두룩하게 그냥 던져놓고 갑자기 이제 마무리 짓고 SN이 나오는 꼴로 바꾸네요. 어이가 없다 책 구석이. 근데 뭐 이해해요. 왜냐면 그렇게 심도 있게 다뤄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뭐지? 잠깐만요. 심각한데? 진짜 심각하다. 정말 이래서 선생님 가끔 애들 가르치다 보면 좀 회의감이 들어요. 회의감이. 잠깐 딴 얘기 좀 할게요. 듣기 싫은 친구들은 한 넘겨 그냥. 여기 1080번에 뭔가 써져 있을 때까지 넘겨. 쓰기 시작하면 안 할게. 회의감을 느낀 게 뭐냐면 선생님이 사는 지역이 지금 교육열이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학생들은 본인들은 학교에서 잘하는 축에 속해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전국 평균도 안 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도 꿈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으쌰으쌰 해주는데 참 진짜 실력도 형편없고 공부 습관도 형편없는 것 같아.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아직까지 모른 채로 평생을 모른 채로 살아가지 않을까. 안타깝네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는 거지. 아무리 여기서 뭐 그 뭐지? 그 뱀의 머리가 되는 것보단 용의 꼬리가 나을 수도 있어. 아시겠죠?
갑자기 좀 이거 찍다가 현타 와가지고 저거 보고 나서 어쩜 저러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장애가 있지만 공부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제 배운 거 오늘 까먹는다. 주말 동안 내내 한 거 오늘 까먹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자신감이 없는 거면은 키우면 되는데 너무 반복되면 안 돼요. 시작할게요. 아, 갑자기 기분 확 나빠지네. 자, 봅시다. 이 수열은 뭐냐면 수열의 합 SN과 AN이 같이 있을 때 쓰는 풀이에요. 바로 SN-1을 빼는 거죠. 그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해오던 거야. 그쵸? 이 둘이 뺍시다. 빼고 나면요, 좌변은 AN만 남을 거고 우변은 이 AN에서 이 AN-1 빼고 NN 빠지고 더하기 1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거 넘기고 이거 전부를 절로 넘겨. 그러면서 요거를 왼쪽에 써버리면은 AN은 이 AN-1 더하기 1이라는 알파꼴이 나오게 되죠. 알파꼴이니까 이 이후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풀 수 있을 거예요. 알파꼴 가지고. 아시겠죠? 우리 이 문제 학생의 질문을 답해주고 녹화 계속 찍을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아유, 뭐 식이 산으로 가는 것 같다고 계산도 안 해보고 물어보는 것 같아. 이런 완전히 이쁜 식을 잡아서 질문한 것 같지는 않은데, 푼 것 같지는 않은데, 식이 조금 아쉬워도 문제없이 풀었는데, 아까도 말했지 영상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줄 모른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야. 공부가 그렇게 하면은 늘질 않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명심하세요.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자신감 없게 풀고 있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숙지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숙지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관련된 영상들 많이 찍을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본인들의 공부 상태 점검하시고 유튜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점검하시고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185번이죠? 1185번. 이거 뭐 다 그냥 그렇게 풀면 돼요. 1185. 자, 귀납적 정의와 도형의 활용인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 노가다 띄면 돼요. 문제 쭉 읽어보면은 막 이런 말들이 나와.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n개의 직선을 그을 때 나눠지는 평면의 개수. 수열은 일반적으로 4개만 노가다 띄면은 그 항을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왜 하필 4개냐라는 것만 보여줄게요. 1, 2, 4.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 100% 확실한 답은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다루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곱하기 2씩 가는 게 있겠지. 그럼 여긴 8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개차 수열을 배웠어. 그럼 더하기 3일 수도 있어. 그럼 7이 되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3개만 가지고는. 그래서 4개의 한까지는 찾아보면 좋고, 한 가지 더 팁을 주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활용된 문제는 개차 수열일 확률이 높습니다. 개차 수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차 수열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갑시다. AN이 직선 n개 그려놓고 분할된 평면의 개수니까 A1은 직선 하나 그린 거야. 평면 2개로 분할되죠. A2는 4개로 분할되네. A3은 아까 7이라고 줬어요. 그럼 2 더하고 3 더했으니까 다음번에 4를 더한 11이 나올까 라고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11이 나오면 넘어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냥 무작정 노가다 띠라는 게 아니야. 4번째 항이 선생님 생각엔 11이 나올 것 같은데 11이 나올까?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선을 잘 그려야지. 여기까지가 3번째인데 4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런 게 나왔죠. 끝났네요. 그러면 개차 수열인 거죠. BN이라는 수열은 2, 3, 4, 5, 6 등차 수열인데 초항이 2야. 개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기준으로 시그마가 들어가는 공식이라 그랬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K 플러스 1. 자, 이게 일반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계산해 주시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귀납적 정의의 활용 그냥 그게 딱 그겁니다. 그게 그거 별로 해줄 말도 없고 그냥 잘 풀면 돼요. 그냥 이 단원 수열이라는 거 전반적으로 내가 학생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절대로 노가다 뛰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노가다 뛰어야 될 게 있고 아닐 게 있어.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시고, 노가다 뛰어야 되는 상황들은 노가다를 꼭 뛰시고, 아닌 상황들에 대해서는 노가다 없이 점화식을 세워서 푸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대체로 애들이 노가다를 뛰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워서 아니야, 점화식을 못 풀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이 단원에서 여러가지 꼴들에 대한 점화식 풀이법을 익혔잖아. 그럼 그것이 완벽하다면 너 점화식만 찾으면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점화식을 세워서 풀 텐데, 아니면은 첫 장이 얼마니까 두 번째 항은 얼마고, 세 번째 항은 얼마고, 네 번째 항은 야, 얘는 좀 잘 안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게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도록 하세요, 공부를 할 때. 자, 1187번은 기름 탱크에 기름 경유가 50L가 들어가 있다. 전날 기름 탱크에 들어있던 경유의 반을 사용하고 5L의 경유를 새로 넣는 시행을 매일 반복할 때 8번 시행 후 남아있는 경유의 양은 이라고 하고 있어. 완전 실생활 문제네요, 그쵸? 이럴 때는 수열이 뭔지 AN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N번 시행 후 남아있는 기름의 양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점화식을 세우느냐, n번 시행한 다음에 한 번 더 시행하면 n 플러스 1번째 시행한 양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기름의 양이 변화하나 보자고. n번 시행한 다음에 한 번 이 시행을 더 할 거야. 뭐부터 해? 기름의 양의 반을 쓸 거야. 여기 남아있는 양은 반밖에 안 남아있을 거야. 반은 쓰고 남은 게 반이야. 요 2분의 1은 남은 반이에요. 그 다음에 5L를 다시 넣을 거래. 더하기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치? 자, 그럼 이거 무슨 꼴? 알파꼴. 알파꼴인데 초항을 안 줬으니까 찾아보자면은, 여기서 초항을 50L 말하면 틀린 겁니다. 여기서 초항 50L 말한 친구들은 틀린 거예요. 50L는 처음에 있던 양이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양이에요. A0가 50L가 맞고요. 초항은 그냥 50L인데 반 쓰고 5L 부었으니까 30L 되겠지. 그치? 이걸 초항으로 알파꼴 풀이 이용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계산도 안 하고 묻는 친구들은 정말 너무한 거야. 대부분 이런 애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게 약간 지역색은 아닌 것 같고, 학교 색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지역 감정 있는 사람은 아닌데 학교 감정은 좀 가져도 될 것 같아, 사교육하는 선생님들은. 자, 1191번. 저 학교 학생들이 특히나 조금 그래요. 내신 때는 그렇게 낮진 않아. 높지도 않아. 엄청 높은 것 아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중상위권 정도 된 아이들이 계산도 안 하고 질문을 하고 그래요. 자기 풀이에 의심을 하고. 학교 색깔이 좀 있는 것 같아. 자, 지금부터 이제 귀납법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귀납법은 뭐라 그랬어? 내가 100살까지 산 노인이 평생 본 까마귀는 다 꺼맣길래, 얘야, 손주야, 이 할아버지가 살다 보니까 모든 까마귀는 검더라. 그래서 까마귀인가봐. 이런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 뭐 어차피 유형 13번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뤄지는 거일 거예요. 교과서나 학교 시험에서. 그냥 한번 익혀보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크게 얘기할 것도 없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반드시 참인 거래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P1이라는 명제는 참이래. true. 그 다음에 Pn이 참이면은 P2n도 참이 될 거고, Pn이 참이면은 P3n도 참이 될 거래. 그러니까 n이라는 숫자에다 2나 3을 곱한 건 다 참이 된다 이거야. 그럼 5 곱한 거는
이건 모르지. 아시겠어요? 5 곱한 건 모르는 거예요. 2 아니면 3만 곱해진 것만이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럼 P1이 참이니까 파생해서 나가를 보자면 P2나 P3은 참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또 2 또는 3을 곱한 P4나 P6이나 얘도 P6을 만들 수 있죠. 얘는 P9나 이렇게 이 4, 6, 9도 참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은 어쨌든 n이라는 거는 2랑 3의 거듭 제곱의 형태로 소인수분해가 되는 놈만이 참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보기에서 소인수분했을 때 2랑 3밖에 없는 놈을 골라주시면은 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문제에서 말하라는 것만 참고하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수준의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헷갈리지 말고 잘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별 설명 없고 이 다음부터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지. 콜라 좋다. 콜라는 역시 김 빠진 콜라. 자,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지금에 와서 조금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확률과 통계 영상인가 어떤 거 하나를 손가락이 있는 털 모공까지 막 이런 게 다 잡히고 주름 막 짜글짜글하고 막 이래서 라텍스 장갑을 한번 낀 적이 있어요. 그 해부 실습하다가 선생님 조장이어서 내가 샀던 거 남아가지고 내 집에 놨던 게 있는데 그거 쓰고 한 20분 정도 찍은 게 있는데 그 영상 너무 후회되네요. 그 영상 너무 후회돼. 그거 하지 말걸. 썸네일이 그걸로 잡혔던데? 무슨 장갑 끼고 있는 썸네일로? 짜증나. 앞으로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해요. 차라리 목장갑을 끼고 말지. 자, 1194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로 자주 다루게 되네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가나다 증명 문제인데, 가나다 관점으로 들어가지 말고, 박스 내용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되는지 그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를 이야기해 주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나 지금에서 또 이상한 걸 느끼는데, 선생님 지금 스피커에 아무것도 안 틀어놨는데, 그냥 어제 게임 좀 하느라 이어폰을 스피커에 꼽아놨는데 스피커를 자꾸 돌리고 있네요. 아니 스피커를 돌리고 있대. 뭔 소리야. 이어폰을 또 꽂고 있어. 소리가 자꾸 웅얼웅얼 약간 맴도는 느낌 나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는데 나 이어폰 또 꽂고 있네. 미쳤나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거 그냥 핸드폰에 연결해서 노래나 들으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바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틀어놨는데 왜 이어폰을 꽂고 있어? 귀마개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비가 와서 오랜만에 비 봐서 그런가 봐.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인데요. 그게 방정식의 증명이 있고 부등식의 증명이 있어요. 하나하나 그냥 선생님의 순서대로 따라서 선생님 하는 순서대로 따라서 조사를 하시면은 답을 다 얻을 수 있는데 방정식은 쉽지만 부등식은 조금 어렵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1194번의 명제는 이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n-1승까지 더하면은 2n승 마이너스 1 등비수열 합공식이죠. 이게 나온다더라 라는 거를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증명에서는 풀이랑 상관없이 꼭 해야 될 과정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스텝 1 주어진 자연수 중에 주어진 최소 n을 대입. 네, 말이 안 나와서 그래요. 죄송해요. 지금 약간 악관절이 힘드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연수 n은 1입니다. 즉 n이 1일 때를 대입해서 확인해 보는 거야. 등호가 성립하는가. 1이면 2의 0승이에요. 지수를 안 배운 친구들도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모든 숫자의 0승은 그냥 1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1부터 1이 나올 때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냥 1이고요. 우변은 2의 1승 빼기 1이라서 1이고 등호 성립 오케이 확인했어. 이제 뭐 하냐면 n이 k일 때 성립을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k 마이너스 1승은 2의 k승 빼기 1이 성립한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은 우리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과정이 나옵니다. 스텝 3. 실제로 이 스텝 3는 숨어있는 과정이에요. 풀이상에 등장하면 안 돼. 알았지? 너네 머릿속에만 있어야 돼요. n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해서요.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풀이에 쓰시면 안 됩니다. 서술형 대비 풀이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객관식 풀이면 상관이 없어요. 어디다 써놓고 푸시면 되는데 서술형 풀이에 얘 써놓으면 틀리다고 할 거예요. 그냥 대입한식이에요. 대입한식. 내가 이걸 히든이라 그러거든. 숨겨놔야 된다고. 왜 히든이라고 말 붙였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디다 써두시고 시험지나 한 개 답안지 말고 딴 데서 써두시고 본격적으로 스텝 4로 넘어갑니다. 스텝 4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두 식을 비교했을 때 좌변을 좌변을 일치시키는 거야. 좌변 기준 일치. 그러니까 좌변을 가지고만 봐봐. 얘랑 그럼 두 식이 똑같아지려면 얘를 더하면 돼. 얘를 더하면 돼. 그래서 갑자기 스텝 3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실제로 문제는 양변에 2의 k승을 더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2의 k승을 안 주고 가를 더하면 혹은 나를 더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도 뻥 뚫려 있을걸? 그렇죠? 양변에 가를 더하면. 그렇죠? 그럼 이제 오케이, 좌변이 일치했으니까 우변을 비교하면 돼요. 우변 비교. 우린 여기서 우변을 비교하는 거예요. 2의 k승 빼기 1에다가 2의 k승을 더했대. 그럼 어떻게 돼? 2의 k승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죠. 거기서 1을 뺀 건데 이거는 지수 정리하면 2의 k 플러스 1승에서 1을 뺀 거야. 즉 이 새끼가 2의 k승을 똑같이 더했더니 밑에는 애가 나오더라. n의 k를 대입한 거고 얘도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야. 근데 요 밑에는 대입한 게 아니야. 양변에 이걸 더한 거야. 똑같은 걸 더했더니 k 플러스 1 대입한 거랑 식이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 꼴이 우리의 꼴이죠. 꼴. 야, 이거 라임 찌린다. 그쵸? 우리가 이 식을 만들고자 하는데 스텝 3에서 만들어낸 과정은 n에다가 그냥 대입을 한 거예요. k 플러스 1을. 근데 스텝 4에서는 대입한 게 아니야. 양변에 어떤 항을 더해서 찾은 거야. 더해서 찾은 게 대입해서 찾은 스텝 3랑 똑같은 꼴이 나오면은 이 방정식은 이 명제는 성립한다. 그러므로 증명 끝. 이렇게 끝내는 유형입니다. 방정식의 증명이. 4단계를 잘 거쳐 가시면 돼요. 4단계를 거쳐 가면 구멍이 어디서 뚫리는지가 뻔해. 구멍을 많이 뚫자면 여기서부터 뚫어버려요. n이 1일 때. 첫 번째, n이 1일 때라고 나오는데 1에다 구멍을 뚫어버려.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없겠다. 모든 자연수라고 해버리면 1에서 뚫을 데가 없거든. 센수학 전반적으로 없나요? 센수학이 전반적으로 없네. 아무튼 그래서 가나, 다까지도 잘 안 나오고 가나 정도로만 많이 나와 보통.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4단계 기억하시면은 방정식 문제는 다 잘 풀어요.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1시간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되게 길어지고 있네. 영상 언제 찍었나 잠깐 확인해 볼까요? 되게 길어지고 있어. 선생님의 예측을 뛰어넘는다. 언제부터 찍었지? 10시 35분이면 1시간 조금 넘었구나. 갑시다. 1197. 잠깐 쉬고 커피 타고 뭐 그랬던 거 있으니까 지금 영상은 1시간 한 2분쯤 되고 있을려나? 갈게요. 자, 배수의 증명도 방정식인데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안 하고 그냥 명제만 써놓고 한번 풀어서 보여주겠는데 풀이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학습의 입장에서는
학습의 입장에서는 나는 어떻게 풀어가는지 저 4단계 앞에서의 그 4단계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과 약간의 풀이 변형만 보여줄 테니까 1197번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들은 본인들이 이 흐름을 이해했다고 판단하면 한번 다시 풀어봐요. 앞뒤를 비교해가면서도 풀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자, 봅시다. 제일 첫 단계가 뭐라고? 스텝 1. n이 제일 작은 값을 대입하라. 8의 제곱 마이너스 14 빼기 1 얼마야? 64에서 15 빼니까 49 딱 나오네. 49의 배수 맞죠? 이수가 49의 배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스텝 2에서 뭐 한다고요? k를 대입한 놈이 49의 배수다 라는 거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49 곱하기 n. 이때 뭐 n은 정수, 자연수 뭐 이렇게 쓰면 되죠. 대충 쓰면 돼. 대충. 난 서술형 전용 강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히든이라 그랬지. 스텝 3 어디다가도 표시하면 안 되는 거. k 플러스 1 마이너스 7 k 플러스 1 빼기 1. 또 49의 분 배수가 나와야 돼요. n1 n2라고 합시다. 알았죠? 얘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한 거지. 얘는 nk일 거고 얘는 n이 2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 히든을 기준으로 스텝 4를 들어가야 돼요. 스텝 4를 보니까 좌변을 기준을 맞춘다 그랬잖아.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8의 k승 k 플러스 1승 빼기 7k 빼기 1 빼기 7이 있고요. 이 8의 k 플러스 1승이라는 게 8의 k승이 8개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8개 중에 한 개를 떼내. 8의 k승 그리고 7의 k승 빼기 1 이렇게 묶어내고 나머지 7개를 8의 k승 빼기 1로 나머지 7개랑 요거 빼기 7을 7로 묶어요. 이렇게. 그럼 요거 아까 49의 n이었지. n1 더하기 7 곱하기 8의 k승 빼기 1인데 8의 k승에서 1을 뺀 거는 7의 배수입니다. 요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7의 배수인데? 뭐 어떻게 해석했을까 여기서? 49로 묶인다를 뭘로 잡아냈지? 잠깐만, 식이 똑같나? 그건 먼저 확인 좀 해볼게요. 이걸 일일이 7의 배수인 거로 보일 수는 없고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 야 이거 조금 선생님이 살짝 막히네요. 잠깐 영상 잠깐 스탑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진행할게요. 어차피 바로 이어질 거예요. 자, 바로 이어서 갑시다. 아이 정말 쉽게 찾았어. 콜라 한 모금 먹고 나니까 보이네요. 8의 k승 빼기 1이 왜 7의 배수인지를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 7이 있으니까 얘가 7의 배수면은 7의 배수에다가 7을 곱했어. 곱하기 7이야. 그치? 그럼 몇의 배수가 돼? 49의 배수가 되잖아? 요 식에서 보면 8의 k승에서 1 뺀 게 뭔지가 나오죠. 8의 k승 빼기 1은 49n 더하기 7k가 돼서 이거 7로 묶여요. 7n 더하기 k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7에 49가 되는 거죠. 이 항이 49 곱하기 7n 플러스 k 이렇게 돼서 결국 두 개의 항은 49 곱하기 n3로 묶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쓰면 돼요. 선생님이 증명하라고 빈 종이 주면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그래서 증명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빈칸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해보세요. 난 문제 안 보고 박스 안 보고 그냥 명제만 보고 한 건데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이 아무래도 좀 이런 좀 변형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깔끔하진 않아. 나는 그냥 보이는 대로만 가기 때문에 식이 더럽든 안 더럽든 이런 거 그냥 빨리 풀어지키고 끝내자가 먼저지. 좀 더 이쁘게 정리하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우리 학생들은 책에 있는 내용 빈칸 잘 보고 하시면서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흐름은 요거야. 그러니까
스텝 4는 얘를 더한 거예요. 양변에 얘를 더하면이 되는 거였어요. 선생님 기준에서는. 책에선 다를 수 있습니다. 잘 따라가시길 바래요. 자, 1200번. 이게 마지막인가요? 부등식이죠? 부등식 또한 그냥 선생님 나름대로 풀이를 보여주고 넘어갈 거니까 빈칸 잘 확인해 보면서 흐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n제곱이 2제곱이 n제곱보다 이 n승이 n제곱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래요. 스텝 1 방식은 똑같아. n이 5일 때를 대입해서 32와 25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스텝 2는 n에다가 k를 대입해서 성립을 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텝 3에 뭐 한다고?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버리시라고. 이게 성립함을 보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텝 4에서 양변에 곱하기 2 합니다. 얘가 이걸로 돼야 되니까 좌변을 기준으로 맞춘다 그랬지. 그럼 2의 k 플러스 1승은 2k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아. 이거는 100% 확실해요. 왜냐면 이걸 가정했는데 이 가정한 걸 바탕으로 온 거기 때문에 2k 플러스 1승이 2의 k 제곱보다는 무조건 클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의 꼴은 얘라 그랬죠. 그래서 넘버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요항을 1이라 그러고 요항을 2라 그러고 얘를 3이라 그러면은 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확실해요. 근데 1이 3보다 크거나 같은지가 알고 싶어. 그러면은 무엇을 보장해야 되겠어요? 2랑 3 사이에서 누가 더 커야 될까? 2가 더 크거나 같았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2가 더 크거나 같아야 부등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3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2k 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k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보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라는데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아래로 볼록한 놈인데 축이 1, 마이너스 2고요 5를 집어넣으면은 5, 25 빼기 10 빼기 1 25에서 11 빼니까 14가 남네. k가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0보다 큽니다. 이 y좌표가 제일 낮은 게 14니까. 근데 뭐 항상 0보다 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조건이 없었으면 맞출 수 없었던 문제겠지. 어쨌든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서 확인해 보니까 이 2차식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5 이상에서 성립을 하더라. 그러므로 이 부등식은 2가 3보다 큰 게 확실한 상황이니까 1이 2보다 큰 게 확실하면 1은 당연히 3보다 클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대처법은 똑같은데 그때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느냐가 문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거 명심하시고 좌변을 기준으로 스텝 3를 향해서 맞춰 나간다도 기억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번 단원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미안하지만 모든 꼴들을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저마식 꼴들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와 한 40문제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도 꼴별로 설명을 다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풀고 싶거나 듣고 싶거나 하는 친구들은 유튜브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면은 유튜브가 쪽지 보내는 기능이 있는 점인지 모르니까 쪽지를 보내든 뭐 메일 주소를 남겨주든 댓글에 의사 표현을 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아마 내 학생들은 안 하고 싶어 할 거거든. 그래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지수에서 보도록 합시다. 수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시고요. 바이바이.